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거를 두고 오늘 국무회의 이제 통과를 했으면 시행령이 그러면서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경찰국 신설 자체가 쟁점인 겁니까? 여러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암암리에 있었던 경찰 인사 관련한 또 그 밖에 경찰 사무를 좀 관장하는 그런 체계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것을 공식화하자는 뜻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외청으로 나가 있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게 지금 경찰국 신설의 원래의 본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서는 마치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좌지우지하려는 정권 차원에서 경찰을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91년도에 우리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이 됐습니다. 그 31년 만에 경찰국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적절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시행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당한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경찰에서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입법 과정에서 분명히 여야의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을 텐데요. 장관의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나 행정부령을 통해서 경찰총장을 지휘하는 규칙이라든지 경찰국 신설하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을 과연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법적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지금 민주적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때 91년도에 치안본부가 없어지고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독립을 했다는 독립을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을 새로 둔 31년 전에 그 조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방경찰제도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경찰에서도 중앙정부에 경찰권을 남겨주자는 뜻에서 외청으로서 경찰청이 생긴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경찰청의 어떤 경찰권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방경찰제가 생김으로써 경찰청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경찰청에 지금 경찰청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뭐 국무회의도 통과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말고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경찰 지휘 규칙과 관련한 입법 청원 운동이 오늘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시작됐는데 약 6시간 만에 10만 명의 국민께서 이미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된 겁니다. 역시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루고 국민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국회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청이 독립하는 과정은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87년도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정치권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31년 전에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라든지 경찰이 절대 어떤 정부 부처에 바로 종속돼서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국무회의를 통과가 됐는데도 국회로 가게 되면 그게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위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을 통해서 지금 경찰국이나 지휘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위법인 법안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입법 절차를 통해서 상위법을 만든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는 뭐 차후의 문제일 것이고 그 경찰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로는 과연 그거를 보완하거나 해서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행정권이 없고 사무국도 없습니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자문에 불과한 어떤 위원회를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의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형식, 예를 들어 뭐 공정거래위원회랄지 이런 식으로 격상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 또한 입법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경찰의 주장은 경찰권 독립이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마치 경찰권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권 독립처럼 민주적인 대의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권 독립은 헌법 원리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거지만 행정권에 속하는 경찰권만 독립하자는 것,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되고 왜 경찰권만 독립을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로 가게 되면 여야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국가경찰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뭐 실질적인 권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총리나 이런 뭐 장관급으로 격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위원회를 합의제 관청기관으로 뭐 격상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또 경찰 내부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뭐 내부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회에서 내부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 통제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자꾸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격으로서 치안 이런 사무를 관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은 분이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민주적인 정당성을 근거로 해서 어떤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만든다, 합의제 관청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 짧게만 네네. 붙이면 저도 뭐 말씀에는 의견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시행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를 패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또 행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이 행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시행령으로 다 돌려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번 건 아니더라도 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갖는 부분도 과연 이 부분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대변인님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찰의 집단 행동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뭐 행안부와도 뭐 이제 경찰청에서 뭐 필요한 조치를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에서 조금 더 강한 어조의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어투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좀 기류가 바뀐 배경은 뭐라고 읽어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 전체라고 볼 수도 없죠. 일부 총경, 경찰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14만이나 되시는데 그중에 일부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그 정도가 선을 좀 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은 어디까지나 상명하복이라는 문화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복종을 강조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일단 지금 경찰청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회의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다 했고 회합하고 의견 개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어겼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그런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뭐 어떻게 읽으십니까?
사실 저는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그 국기문란, 뭐 기강문란이라는 얘기가 벌써 두 번째거든요. 경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사범복 때도 한번 국기문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지금 경찰의 어떤 집단 행동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국기 기강문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떤 지금 경찰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벌써 그냥 기강문란이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줘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이제 곧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회의들을 해 나가는 과정을 왜 그러는지 얘기를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또 대통령의 자리인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국기문란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신다면 사실 이제 행정안전부라든지 경찰청의 수뇌부들은 마치 행동 강령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경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뭐 어떤 매뉴얼이 나왔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향후 예고돼 있는 경찰들의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의 어떤 액션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반발심이 커져서 더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런 갈등 국면을 해결하실 때는 서로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겠다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원칙적인 그동안은 뭐 법대로 해결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됐을 텐데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단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이미 내려버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국가 원수가 경찰의 일부에서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 정도의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경찰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 경우도 없었고 발언 수위를 보십시오. 굉장히 셉니다. 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총경만 모인 모임이에요. 총경이라는 계급은 경찰 여러 계급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14만 경찰을 대표하는 회의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14만이나 되는 경찰분들이 어디서 모일 것이며 14만 되는 경찰분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를 참칭하면서 국가 전체 행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근데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뇌부에서 못하게 했던 것을 하는 것이니까 징계를 한다 뭐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같은 집단 행동인데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뭐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뭐 잘한 행동이다라고 평가하시고 이번에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대기 발령이 나오는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정당하냐, 이것이 공정과 정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사들이 하는 행동과 그 당시에 지금 경찰이 하는 행동의 차이점을 아신다면은 국민들께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파에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사안은 검수완박이 뭐 출발점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그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직접 수사 보건들 검찰 권한을 좀 강화하는 한 이런 내용이라고 좀 읽혀요. 근데 이게 또 법 개정이 필요할 테고 사개특위도 있고 뭐 국회 공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직접 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은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있던 권한을 제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폐지된 뭐 외사부라든지 강력부라든지를 다시 복원을 해서 수사를 검찰한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라든지 부패 범죄에 대해서 더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한 거는 아마 공수처가 갖고 있는 우선적 수사권, 즉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하게 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하겠다 그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지 그걸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건데 지금 가뜩이나 여소해야 된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개특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후속 조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공수처법에서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개특위에서 다 다뤄져야 될 거고, 그래서 다행히 늦었지만 국회가 열렸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겠지만 그런 또 갈등 국면을 거쳐서 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논의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또 행안부에서 경찰대 개혁이라는 카드까지 또 꺼내서 이게 또 앞으로도 좀 계속 불러가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